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려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26살이고 4년째 졸업하기 전에 각종 알바와 회사를 다니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손수 마련해 스스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며 다른 제 꿈을 위해 주말에는 그 일에 관련된 업무를 배우며 일주일 중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알차게 살자는 생각도 있고 욕심이 워낙 많은지라 틈틈이 쇼핑몰을 하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리잡 중이고 그 쓰리잡을 하면서도 틈틈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있죠. 물론 시간이 많이 없는 저를 위해 남자친구가 제 시간에 맞추어줘서 저와 연애를 했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데 그냥 친구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돈 벌어서 여자들한테 다 주고 술 마시고 학교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군 제대 후 정신을 차려 전문대에게 입학하고 변한다고 했을 당시 공부머리가 좋은지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려 공부하니 장학금을 받아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집에서는 웬일인가 싶어 거의 버렸다시피 했던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급 관심과 기대 심리가 갑자기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4년제 편입까지 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들은 더욱 아들에게 신뢰감이 높아졌고 27살 늦은 나이에 대학교 3년이라는 타이틀을 뒤늦게 안고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의 존재를 아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존재가 매우 궁금하셨나 봐요. 틈만 나면 사진 보자,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시다가 결국 결혼할 생각 있으면 집에 초대하라고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직 전혀 결혼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남자친구는 학생이고 남자친구와 저도 30살 넘어서 결혼하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호출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났다거나 쿨한 분위기에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를 물어보시다가 결혼 이야기를 물으시면서 만나자고 하니 말이죠. 남자친구는 편하게 그냥 밥 한 끼 하면 된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엄마에게 저를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남자친구는 이때까지 만난 여자친구들이 다 고졸 학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그 이미지도 조금 많이 노는 느낌? 그 부류였습니다. 또 그 중에는 잠깐 동안 동거를 한 여자도 있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을 만나다가 그냥 평범하게 나름 열심히 사는 저를 만나서 아, 이 여자구나 싶었나 봅니다.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스스로도 변하는 걸 느끼면서 삶의 방향도 바뀌었기에 저로 하여금 부모님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본인 어머니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하도 남자친구가 자랑을 하니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나 봅니다.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 보이고 싶어서 2주일에 걸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 선물을 고르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품 립스틱을 고르고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유명 떡집을 검색해 놓았고요. 단아한 느낌으로 원피스도 사서 준비하고 머리도 미용실 가서 드라이하고요. 예의범절 이런 거 검색하기도 하고 특히 젓가락질 제가 젓가락질을 많이 못해서 고치려고 엄청 했습니다. 연습까지 했어요. 저한테 뭐 물어보실지에 대해 미리 답변들 생각하고 각종 카페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자료 수집하며 마치 면접을 준비하듯 예상 질문을 생각해 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머리가 어지럽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 신경도 많이 쓰고 남자친구는 편하게 오라고 괜찮다고 하는 성화에 어쨌든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직업을 언급할 순 없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알아주지도 않고 많이 힘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과 남자친구 방이 너무 좁다 하여 들어가 보지 않았고 밖에서 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2시간 동안 식사 자리에서 저 5마디에서 10마디 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저 혼자 남의 가족 외식 자리에 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낯가림이 저도 심하니까요. 처음 딱 보시자마자 위아래로 훑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천천히 살펴보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르신이고 제가 많이 궁금하셔서 뜯어보시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몇 마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엄마, 내 여자친구 키 크지? 라고 물으니 글쎄, 네가 워낙 커서 그렇게 큰지 모르겠다 하더군요. 저 167cm입니다. 참고로 남자친구 어머님 150cm 정도 돼 보이더군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한 채 했는데 제가 집 산 부분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도 아십니다. 그 집을 산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돼. 살려면 땅을 사야지. 땅 안 사고 집 샀다고 계속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은 하나같이 다 미분양이고 남아 도는데 집을 사면 어떡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30분을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혼내는 말투로 하신 건 아니지만 첫 만남에 계속 훈계 아닌 훈계를 들으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땅은 현금 유동성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안정적으로 집 돈을 투기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 지역이라 하여 제가 살 집을 산 건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산 건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듣는 와중에는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당신들이 왜?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물론 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일 테지만 좀 섭섭하더군요. 뭐 솔직히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이 외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면 살짝 가시가 있는 듯한 아무튼 저한테 눈길을 많이 안 주시고 2주 동안 이것저것 준비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저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흔하게 하는 질문도 거의 없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헤어지고 나중에 안 사실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더군요. 이유인 즉슨 첫째, 애가 너무 못생겼다. 네가 아깝다. 둘째, 부모님 이혼하신 거 엄청 마음에 안 든다. 셋째,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라고요. 선 봐라, 선자리 알아봐 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입이 딱 벌어지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첫째, 저 이쁜 거 절대 아닌 거 압니다. 키 167에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어봤고 남자친구 사귀면서도 대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돈 모은다고 찌질하게 옷도 안 사입고 화장도 안 하는 그런 못 꾸미는 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로 외모를 꼽았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제 아들이 잘나 보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억지처럼 느껴져서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제가 못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둘째, 부모님 이혼하신 거 거기에 태클 걸고 들어가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 이혼이 제 의사대로 한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저희 엄마 나중에 저한테 해댈까봐 이혼 미루고 참고 또 미루고 그렇게 10년을 못된 아빠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아빠 때문에 병이 나셔서 저를 위해 참고 참았지만 끝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엄마 원망 절대로 안 하고 엄마도 여자인데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슬픈 가족사를 두고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 저도 어쩔 수 없더군요. 이혼이라는 것이 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슬프고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딛고 일어날 만큼 저 잘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증명해 줄 길이 없네요.
셋째, 직업 문제. 네, 저 공무원도 아니고 의사, 변호사, 교사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알바하며 학교 다닌다고 공부는 물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공고 다닐 때 저는 여고 다녔고, 남자친구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잠 안 자고 알바하면서 4년제 학교 스스로의 힘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저는 피나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열심히 성실히 아끼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신다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남자친구 엄마가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저의 외모, 배경, 제 직업까지 하찮게 보다뇨. 그것도 그동안 막 살아왔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이죠. 본인의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일 뿐인데. 남자친구의 가족 줄줄이 노가다 집안입니다. 이렇게 직업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가족 다 풍족하게 자랐고 예술가 집안입니다. 사촌 언니들 미대 음대 나오고 다 시집 장가 잘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우리 엄마는 아빠 잘못 만나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일 뿐 남자친구 가족과 비교해서 격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아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빚더미에 앉은 찌질한 집도 아닌 아주 평범한 집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차라리 재벌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돈을 뿌리는 것이 덜 기분 나빴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 날을 고민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들도 피눈물 나게 아프지만 필터 없이 저한테 다 전달하며 제 기분을 살피지 못한 남자친구의 태도도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할 마음은 당연히 없었지만 결혼을 떠나서 당장 연애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이혼 가정에 아픔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엄마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상처를 주는 남자친구가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본인도 그걸 빌미로 저한테 상처를 주겠죠. 또 댓글에 써주신 대로 과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전 여자친구와의 동거, 생명을 업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바로 끝냈어야 하는데 그 무책임한 행동을 남자친구의 과거일 뿐이라고 현실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도 모두 남자친구의 한 부분인 건데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너희 엄마가 원하는 아들 휘어잡는 빼어난 외모와 잘 자란 환경에 교사나 공무원 직업 가진 그리고 땅을 가진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희 엄마 얼굴, 말하는 품격, 직업이 별로라서 널 못 만나겠다고 말했죠. 주제도 모르는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질 마음에 할 말 다 하고 돌아서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아들 선자리나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공무원, 교사, 의사 정도 되는 못생기지 않은 여자가 왜 당신의 아들을 만날까요? 세상을 한참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혼이고요. 7살 아이 하나가 있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조금 더 넘어갑니다. 저도 연애 꽤나 했던 사람인데 사귀는 남자들마다 찌질한 남자들이라 비혼으로 살자 결심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재혼이 아닌 초혼이기에 결혼 생활이 처음인지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아이 딸린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친정 부모님께서 마음에 걸려 하셨지만 평생 비혼 선언한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니 잘 살려고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문제는 결혼 전부터 아랫동서가 대놓고 저를 무시한 듯한 말을 해왔고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남들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면서 앞에서는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는 것도 다 알았죠. 참고로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랫동서가 결혼 전부터 저를 이상하게 비꼬고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남편의 재혼 상대인 저에게 동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서는 먼저 이혼한 제 남편의 전부인이 미친년이라며 자기랑 이렇게 만난 첫날부터 싸웠다는 둥, 자기가 제 남편한테 전부인과 이혼하라고 했다는 말을 하기에 어리둥절했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동서는 저보다 잘났다면서 저를 깔보는 듯한 말을 하기 일쑤였죠. 어떤 때는 자기는 점을 봤는데 자기 때문에 100억대 부자가 된다고 하기에 그럼 쌍둥이니까 저희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어보니 부인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는 못 살 거라며 기분 나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문제는 결혼 후에 시댁 제사에 가면서부터 벌어졌는데요. 아랫동서는 제가 형님께 15만 원 드리면 자기는 30만 원 드리고 제가 50만 원 드리면 자기는 100만 원을 드리면서 동서는 일 끝난 후에 늦게 나타나면서 일은 다 시켜먹고 형님을 시켜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뒤에서 재미있어 하고 했고 제가 형님한테 이유 없이 혼나고 있으면 뒤에서 동서가 재미있어 하는 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김치 담그러 오라고 해서 형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기에 빨리 내려가서 배추 150포기를 밭에서 뽑아 다듬어 씻어놓고 나머지 재료를 다시 준비하고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일을 다 해놓으면 동서는 다 끝난 후에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형님이 더 웃긴 건 늦게 온 동서를 혼내기는커녕 형님은 아랫동서와 힘들다면서 저보고 김치 잘 안 씻었냐고 혼을 내시고는 제 김치 담아 가려고 김치 담는데 김치 속 넣지 말라며 남편은 밖에 보내놓고 제게 막 소리 지르는데 제 앞에서 동서 입에만 고기 삶는 건 맛있냐며 챙기시고 제게는 김치 속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었냐고 마구 소리 지르시고 뭘 집어 던지시는 등 도가 지나치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동서가 50만 원 정도 김치 담으라며 따로 형님에게 주었다더군요. 제가 당하는 모습을 동서가 지켜보면서 아주 얼굴에 광대 승천하며 재미있어 해 하면서요. 또 한 번은 제가 형님 도와드리려고 빨리 갔는데 그때는 동서와 뭐가 잘 안 맞았는지 형님이 동서에 욕을 하시면서 동서가 형님에게 형님도 앉아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너 다 시켜먹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신혼초였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서와 쌍둥이 아래 동서가 둘이 이렇게 따돌려서 전부인이 집에서도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녔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둘이서만 쏙닥쏙닥거리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빨리 불러서 일 다 부려먹고 아랫동서 오면 아랫동서만 이것저것 챙겨주고 앞에서 무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나요? 아랫동서가 어른들 시켜서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길래 아랫동서에게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 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형님 꼬드겨서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재미있어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나중에 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했더니 남편을 따로 불러서 저랑 이혼하라고까지 말했다네요. 제가 뭐 바람을 피웠나요? 집안 살림 똑바로 하고 아끼고 살면서 시댁에 빨리 가서 도와주고 욕만 얻어먹는데 게다가 동서는 형님이랑 알고 지낸 세월이 많다면서 전부인한테 하던 버릇 그대로 하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더군요. 시부모님들한테 제가 빈둥거리며 논다고 부추겨서 혼나게 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제 속으로 낳지 않아도 마음으로 낳은 전부인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 재테크를 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는지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망신을 주시고 제가 노는지 일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동서는 여우처럼 이리저리 꼬시고
가만히 있지 말고 시집살이 좀 시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꼬셔대는 통에 제가 살 수가 없는데 동서는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이혼해서 나간 전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동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동서의 착한 척하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네요. 저도 속이 상해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다가는 예전의 전부인처럼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아서 앞으로 동서 같은 사람 안 보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과 단판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착한 여자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성격이 있고 성깔 없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입니다. 전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고 비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남자들이 다들 찌질하고 돈이랑 등쳐먹으려고 하고 바람 피우고 하니 성깔 보여주면서 뒤집고 헤어진 거고 이럴 거면 비혼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제 잘못으로 처음부터 성질 부린 적 없습니다. 참다 완전히 끝내고 생각하고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40이 가까워지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면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성격 고쳐보자 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은 정말 꾹 참았습니다. 남편 불러서 나 원래 비혼이었던 거 알지? 내가 이 나이에 연애해서 애 낳은 것도 아니었고 당신과 연애하고 아이도 잘 따르고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다르게 당신이 책임감 있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당신은 책임감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 남자가 책임감이 있다는 건 자기 식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지금 동서가 하는 행동이 도를 넘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이 이제부터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 난 당신과 살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도장 찍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은 자기 생에 한 번뿐이고 절대 다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 게임 끝이죠. 이번에 또 김치 한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모님 드릴 것도 같이 한다고. 이번엔 300포기 한다고 하네요. 또 지난번처럼 저를 불러서 부려먹을 계획을 하면서 고소해 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은 해야 하니 일찍 오라고 하네요. 저를 돈 안 주는 도우미로 3일 내내 부려먹고 김치값이라고 또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간다고 하고 그날부터 전화기 꺼놨습니다. 물론 안 갔죠. 얼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했는지 일할 사람도 따로 안 부르고 작정을 했었나 봅니다. 제가 안 가니 갑자기 부를 일손도 없고 욕이란 욕을 하면서 결국 동서 보고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난리가 났었나 보더군요. 요령 피우면서 저를 부려먹고 갑질하려던 동서는 당황하면서 남편한테 전화 오는데 남편도 안 간다고 하고 연락 두절해버렸죠. 그 후로 저 제사나 김장 일절 안 간다고 했습니다. 김치랑 음식도 얻어오지 않을 거고 가지도 않을 거라고요. 갑자기 종이 없어지니 노발대발 형님과 동서가 쌍으로 난리네요. 그렇게 합이 잘 맞으니 앞으로의 집안 행사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절대 안 가겠다고 명절이고 뭐고 일절 도우미 안 하겠다. 남편과 아이만 갈 거고 명절 음식값 돈 보내는 거 일체 끊겠다고 하니 약이 올라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왔어요. 문 안 열어주려다가 할 수 없이 열어주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더니 흔드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날 건드린 거죠. 저 배구 선수였거든요.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에요. 저 머리채 잡는 순간 제 소나기 힘으로 낚아채서 동서 머리채를 아예 전부 흔들어 놨습니다. 제 뺨 한 대 때렸다가 자기 뺨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스파이크로 맞았으니 정신없이 얼얼했을 겁니다. 사람도 봐가면서 건드려야죠. 일방적으로 당할까 하다가
가족 간의 폭행을 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쌍방 폭행이고 자기가 먼저 쳤는데 자기만 억울하게 당한 거죠. 처음에 기세 좋게 쳤다가 안 되겠으니 동서는 형님 보고 경찰 부르라고 하고 남편이랑 경찰서 가서 쌍방으로 해결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동서는 또 저런 년이랑 어떻게 사냐고 이혼하라고 난리치니 남편이 난 더 이상 이혼할 수 없으니 재수씨 내 결혼 생활 참견할 생각 말고 내 얼굴도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하고 왔습니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니 한 방에 해결되더군요. 저 시자 들어가는 연락처 다 차단하고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셋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대 맞고 머리채가 좀 얼얼하기는 했지만 견딜만 했고요. 집 정리하다 보니 동서 머리카락을 얼마나 뽑아놨던지 머리도 얼얼할 거고 머리카락 다시 자라려면 애 좀 먹겠네요. 경찰서에 가서 저도 한 대 맞아서 딱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그럼 형사님은 맞고 가만히 있어야 옳은 거냐고 따졌고 동서는 아니라고 자기가 저를 먼저 때린 건 맞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게 많이 맞았다고 울고 있고 쌍둥이 서방님은 놀라서 쫓아오고 저는 착하게 조신하게 평상시 동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했고요. 현장을 목격한 형님은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아무 말 못하고 있고요. 동서 개박살 내고 온 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서 즐겁네요. 아마도 한동안 약 올라서 밤에 잠도 못 잘 겁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줬네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일진이나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성질 죽이고 사는 착한 아줌마입니다. 저 먼저 건들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미친 것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